한국의 아동과 청소년 정신 건강 수준이 선진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의 삶의 질 순위도 38개 국가 중 21위에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 이제 익숙한 말이죠.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고 학생도 최근 2주간 7일 이상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낀 학생이 10% 안팎으로 적지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의 순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7.6%에 달했습니다.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에서 가족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청소년 삶의 만족감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청소년과 가까운 타인과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위로서 평생에 걸쳐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앞서 밝혀진 통계에 따라 청소년 정신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중 부모 관계와 관련된 요인들을 토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의 회복을 돕고 다시금 삶의 만족도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변인의 질적 특성과 양적 특성을 함께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측면으로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양적 측면으로서 부모와의 대화 시간 및 부모와의 진로 대화 빈도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첫째,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와 대화 시간 및 진로 대화 빈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부정적인 양육 태도는 부모 대화 시간, 진로 대화 빈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셋째, 2019년도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2020년도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와의 대화 시간, 진로 대화 빈도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입니다. 간단하게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자면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할 때 부모의 양육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행동과 가치가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행복함이 있는데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보였습니다. 청소년기 자녀에게 아버지 역할은 매우 강조된다는 연구 또한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한국 청소년 패널 2018년 자료 중 중1 코호트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으로는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9년도와 2020년도 분석 대상을 위해 연구에서 적용한 변수 중 결측지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그 케이스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증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으로는 2019년도 중학교 2학년 학생 2,256명과 2020년도 중학교 3학년 학생 2,19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 설명입니다. 종속 변수로 삶의 만족도, 독립 변수로 부모의 대화 시간, 아버지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와 어머니와 진로 관련 대화 빈도를 따로 보았고, 부모의 양육 태도로 6가지 요인,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 제공, 비일관성에 대한 각각의 요인 점수를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으로 먼저 변인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 편차의 기술 통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뢰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인들의 주요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정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삶의 만족감에 대한 부모 양육 태도와 부모와 대화 시간과 진로 대화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과 2020년도에 변수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 개수와 표준 편차의 Z스코어의 값을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단계적 회귀 분석 모형입니다. 첫 번째 모형은 삶의 만족도 통제 변수의 성별, 부모의 사회적 지위, 지역,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모형은 삶의 만족도와 종속 변수인 부모와의 대화 시간,
진로 대화 빈도와 통제 변수를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형은 삶의 만족도와 종속 변수인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리고 부모의 대화 시간, 진로 대화 빈도와 통제 변수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기술 통계입니다. 각각 2019년도, 2020년도를 함께 놓았습니다. 분석 결과 제시로 신뢰도 계수와 고유값 KMO 테스트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가 0.7 이상이었기 때문에 매우 신뢰도가 높은 도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변수와 상관관계입니다. 2019년도 삶의 만족도와 독립변수는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삶의 만족도와 독립변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로대화 빈도와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인 거부, 강요를 제외하고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단기적 회귀 분석에 대한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단계적 회귀 분석의 모형 1, 2입니다. 모형 1에서는 2020년도 여학생과 가족 구성원은 부적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에 부모의 사회적 지위는 정적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형 2에서는 2019년도에 유의하였던 어머니와의 진로 대화가 2020년도에는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모형으로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한 6가지 요인들을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나눠서 분석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양육 태도에 대한 따스함과 자율성 지지, 구조 제공은 어머니와의 진로 대화에서 부적 관계이지만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진로 대화에서는 정적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본 결과와 같았습니다. 대화 시간은 정적 관계에 유의한 영향, 여학생은 부적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부모의 사회적 위치가 구조 제공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양육 태도인 거부, 강요, 비일관성에서는 이 내용들을 역코딩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머니와의 진로 대화는 부적 관계에 2020년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진로 대화는 정적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대화 시간 또한 정적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학생은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마찬가지로 부적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위치는 2020년에만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긍정적, 부정적 양육 태도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낮았습니다.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긍정적인 양육 태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역코딩해서 산출했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간도 역시 2019년보다 2020년이 낮았지만 부정적인 양육 태도에서 아버지와 진로 대화 빈도가 높다는 것은 부정적인 양육 태도에서 진로 대화 빈도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변수가 유의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계수와 표준 편차의 Z스코어의 값을 산출한 결과 따스함과 자율성 지지가 1.96보다 높은 것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논의 및 제언입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와 대화 시간, 부모와의 진로 대화 빈도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이 청소년 삶의 만족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분석한 결과 지역을 제외한 성별, 부모의 사회적 지위, 한부모 가족에서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부모의 사회적 위치만 삶의 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가질 뿐 그 외의 변이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 하위 요소인 월평균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학생은 모든 변인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여학생들이 지각하는 심리적인 반응이 남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인 반응보다 예민하다는 선행 연구들과 같은 결론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는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관계에 대한 연결망이 중요한데 특히 동성과의 관계 연결망을 형성할 때 주관적 행복감이 크다는 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과 부정적인 결과를 봤을 때 이성인 아들보다 동성인 딸에게 부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대화 빈도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한 것으로
가정에서 아버지와의 대화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론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 청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아버지와 지낸 시간보다 많아지면서 아버지와 대화는 의미 있는 대화로 평가되는 반면에 어머니와의 대화는 부담감과 잔소리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청소년들의 관심 분야에 관한 대화를 자주 하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될 수 있는 좋은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라는 최악의 교육 상황 안에서 청소년들이 가족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와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평가됩니다. 지속적으로 가족 안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건설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양육 방식인 따스함, 자율성 지지의 자세에서 청소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나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위치에서 더 성숙한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전후로 하여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연구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이 청소년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감안할 때 아버지와 함께 진로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